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 타다와 그리고 택시 사업자들 간에 지금 있는 그런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에요. 누가 내 체질을 옮겼을까? 스펜서 존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이때 굉장히 뭔가 이슈가 되면서 유행이었어요. 일종의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뭐 그 제목 그대로예요. 누가 내 체질을 옮겼을까? 이제 여기에는 그 작은 두 명의 인간과 그리고 쥐 두 마리가 나옵니다. 예.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치즈 창고가 사라진 거예요. 굉장히 막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치즈 창고에서 진짜 풍족하게 먹고 자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치즈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창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 작은 두 명의 인간과 그리고 두 마리의 쥐가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로 풀어낸 글입니다.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슈크림 가게 아르바이트서부터 슈크림 빵집을 차리려고 했었죠. 예, 그리고 뭐 자판기, 뭐 햄버거를 만들어 가지고 PC방 같은 데 납품을 하려고 했어서, 그리고 뭐 필름 카메라, 중고 자전거, 중고 스쿠터, 뭐 새 자전거, 네, 에어비앤비,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테더죠, 테더 거래소,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지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 뭐 카페도 했었고, 예, 게스트하우스도 형태도 굉장히 다르게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제 성향 탓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는 뭔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어떤 거를 하든 간에 뭔가 들어가면은 그게 막 유행이 막 돼버렸었어요. 특히 자전거가 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었죠. 그리고서 제가 뭔가 개인적인 일로 여기저기 치이다가 그 사업을 접었을 때, 그때부터 그 시장 자체가 고꾸라지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했다가 중간에 시작하자마자 얼마 하지 못하고 뭐 한 6개월, 뭐 1년 미만으로 하다가 포기하고 갔더니 갑자기 시장이 크게 폭발했던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생계 수단들을 저는 끊임없이 바꿔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제품 쪽이었죠. 제품 쪽. 예,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오프라인 장사, 뭐 요 세 가지 것들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템도 계속 바꾸고 정말 뭘 하든 간에 계속 바꿔왔던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영어 유치원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생존에 대한 기술이 자연스럽게 많이 터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택시 기사님들, 택시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지금 사실 뭐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리고 타다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시대가 변한 거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다른 이제 정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창출이 된 거죠. 새로운 산업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택시라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 유일하게 갖고 있는 무기 한 가지만으로 계속 생존을 해오신 거예요. 예, 그 생존 도구들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셨죠. 그래가지고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창고가 없어진 거예요. 치즈 창고가. 이전에는 풍족하게 택시만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창고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을 퍼뜩 차리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하면서 정부를 탓하면서
뭔가 투쟁을 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비난을 하면서요. 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생존 수단을, 생존 도구를, 여러분의 무기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네, 저처럼 뭐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저처럼 많이 바꿔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 스킬이 생깁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전혀 후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사업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강한 자기 신념과 자신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굶어 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위기, 남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위기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존 스킬, 그리고 생존 도구, 생계 수단,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들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고 고도화하고 남들이 못 따라오게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진짜 세계가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글로벌화가 되면서 정보기술로 인해서 뭐 인도나 심지어 캄보디아, 베트남 생활 수준들이 급속한 속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특히 대도시일수록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보기술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TV를 통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렇죠. 계속 변화하고 있고 정보기술의 변화 속도만큼 빠르게 산업도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유경제라는 무기가 갑자기 나의 밥그릇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심지어 합법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예,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도전하려는 자세가 정말 지금같이 빨리 변하는 그 시기에서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기술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용기도 기술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이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그때도 굉장히 소름 돋으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굉장히 쉬운 책이고 짧아요. 그래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치즈 창고는 안전한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 수단, 그게 유통기한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그거는 안전한지, 그리고 잘 닦아놨는지, 항상 이렇게 전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치즈 창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나 일이나 그런 것들을 곰곰이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내 치즈 창고에 치즈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치즈 창고를 누가 옮겨버렸을 때 나는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직장에 다니면은 그런 생각을 할 계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예, 월급이 내가 일을 진짜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물론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쉽진 않아요. 굉장히 힘들죠. 항상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예, 하지만 뭔가 일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아주 성과가 좋든 적든 급여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낄래야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더라도 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그런 상황에다가
가상으로 한번 던져 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테슬라 모터스의 앨런 머스크는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실험을 했대요. 내가 과연 얼마가 있으면은 생존이 가능한지. 그래서 하루에 피자 2쪽으로 사는 그런 실험을 직접 해봤다고 합니다. 해본 결과 뭐 돈이 하루에 2불인가만 있으면 내가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디테일한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극한 상황에 여러분을 한번 때려 박아 놓는, 예, 그것도 굉장한 뭔가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그 타다 사건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하고, 뭐 택시 사건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뭐 공유경제 사건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비단 이 물류나, 예, 그리고 모빌리티 그쪽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방위적인 사업 분야에 이러한 변화들이, 예, 마치 쓰나미 같이 밀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항상 그 고민을 진짜 맨날 하거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예, 한 달 살이 인생 같아요. 한 달 살이 인생, 하루 살이 인생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예, 오늘 매출을 다 하고, 예, 또 다음 내일 매출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매달 말이 되면은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임대비도 내야 되고, 예, 그리고 남는 돈 중에서 일부를, 예, 제 월급으로 가져가고, 또 그 남는 일부의 돈을 또 사업에 또 재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사업을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지만, 해오면서 뭐 급여를 받아간 적이 없어요.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남는 돈은 다 내 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남는 돈은 무조건 다 재투자합니다. 예, 제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제하고는 모든 비용이 다 재투자예요. 아마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빚을 갚고 임대비를 내고 세금 내고 직원들 급여 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재료비를 또 남겨놔야 되고, 그쵸, 물건을 파는 분이라면 저처럼 물건을 또 주문을 해야 되고, 또 목돈이 들어가고 물건이 팔리면서 푼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해 먹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지, 예, 맨날 고민입니다. 그래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직장에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40대 초반만 돼도 나와야 돼요. 심지어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만 돼도 자발적인 퇴사를 접수받더라고요. 제 친구들 다 나왔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예.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